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거 지금 해설 강의 이번에 2017년도에 봤던 구급 지방직 환경직 대비 시험 문제 해설 강의를 시작합니다. 문제가 전반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그 난이도 면에서는 이제 거의 비슷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썩 많이 어려운 건 아니었고 부분 여러분들이 실수하거나 계산상의 어떤 실수들 뭐 그런 것들 개념에 대한 오류가 없었다면 웬만하면 문제없이 전부 다 여러분들 좋은 점수가 얻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씩 1번부터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공부했었던 거하고 접목시켰을 때 과연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한번 더 확인도 해보죠. 자, 먼저 1번 산화환원 반응입니다. 자, 이거는 제 강의를 통해서 충분히 얘기를 했어요. 산화환원 반응을 빨리 찾아야 되겠죠. 호돈소 물질, 그죠? 호돈소 물질이 뭐로 바뀔 때 화합물로 바뀝니다. 화합물로 바뀌는 경우는 이건 무조건 산화환원 반응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이제 4개씩이 나오면은 찾으시면 되죠. 원자가 호돈소 물질이 화합물 형태로 되는 게 있냐 없냐. 1번에는 알루미늄 그다음에 염산의 수소가 각각 반응 전후에 호돈소로 되죠. 무조건 산화환원 반응입니다. 산화수의 변화가 생기죠. 그다음에 2번도 물이라는 화합물이 수소하고 산소로 변하네. 이것도 산화환원 반응이죠. 뭐 산화수를 굳이 계산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야. 빨리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세 번째는 딱 한눈에 보셔도 이온 간의 결합 반응. 이온 간의 반응은 산화환원 반응이 아닙니다. 그죠? 그다음에 네 번째 역시 브롬과 아이오딘의 원자 간의 호돈소 물질의 화합물 변하는 거니까 산화환원 반응. 그래서 1번은 번개같이 3번 빨리 찍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2번 가보죠. 2번 문제는 주기율표에서 주기적 경향성입니다. 주기적 경향성이라는 것은 원자 주기율표상 원자 번호 증가, 즉 같은 주기 같은 족에서의 변화죠. 이것도 수업 시간에 매번 하나하나씩 틈틈이 확인했었던 내용이죠. 자, 일단 1번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틀린 겁니다. 이런 것도 실수 많이 해요. 옳은 거와 틀린 거를 확실하게 구분해서 문제를 풀었어야 했을 것입니다. 일단 옳지 않은 거 1번 알루미늄의 1차 이온 에너지는 나트륨. 자, 이런 거는 이온화 에너지라는 건 1차 이온 에너지 이렇게 그리라 이런 거 번개표 그리고요. 알루미늄의 위치는 여기죠. 알루미늄 나트륨의 위치는 여기입니다. 이게 1차 이온 에너지 크기니까 누가 더 커요? 알루미늄이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옳은 말이네요. 2번 플로르의 전자 친화도와 산소의 전자 친화도보다 더 큰 음의 값을 갖는다. 그러니까 누가 더 친화도가 크냐죠. 전자 친화도 제일 큰 건 누구였더라? 예외적인 게 하나 있었죠. 친화도는 플로르가 제일 커요, 그죠? 그다음에 F보다 염소가 훨씬 크다라는 얘기죠. 전자 친화도는 플로르가 원래 제일 커야 하겠는데 얘네들의 구조상의 문제라 그랬죠. 염소가 훨씬 더 크고 나머지 이거 제외 나머지는 산소는 당연히 작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게 또 잘 생각이 안 난다면 전기음성도의 성향하고 같이 생각하시면 된다 그래요. 전기음성도나 전자 친화도나 성향은 비슷하다, 그죠? 전자를 당기는 거, 당길 때 필요한 에너지다라고 보시면 더 큰 값은 누구냐? 플로르다라는 거. 네, 맞는 말이고요. 3번 원자 반지름. 자,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반지름, 원자 번호 크면은 원자 반지름은 작아져요. 그렇죠? 그리고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 커지면은 주기가 커지니까 원자 반지름은 커지죠. 그러니까 칼륨과 나트륨은 4주기와 3주기 원소니까 당연히 칼륨이 훨씬 큽니다. 네, 이거는 노골적으로 3번이 정답이 되겠죠. 4번은 전기음성도는 역시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작아집니다. 염소가 전기음성도는 브로민보다는 크다. 확인할 수 있죠. 네, 무난하게 수업 시간 통해서도 충분히 우리가 빨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시간을 최소화 시켜야 됩니다. 바로바로 실수 없이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자, 3번 들어가 보죠. 3번 문제는 온도와 부피 일정하다. 자, 이런 거는 우리가 모래 활용, 모래 양적 관계의 개념 설명할 때 언급했었던 거죠. 일단 온도와 압력이 일정하면 부피는 몰수다라는 개념이고요. 몰수는 분자량 또는 원자량이겠죠. 화학식 양분의 질량이라는 값을 올려서 이 값으로 빨리 어떤 값들이 일정한 거냐, 어떤 값이 무엇이냐 판단을 해주셔야 한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런데 여기는 화학 반응식에 관련된 내용을 물어보네요. 밀폐된 용기죠. 밀폐된 용기면 부피까지도 일정하다는 소리네요. 온도 일정, 압력 일정, 온도와 부피가 일정한 상태에서 압력의 변화는 결국 뭐죠? 몰수의 변화다. 우리가 알고 있는 PV는 nRT에 관련된 형태로 여기서 압력을 물어봤죠. 이 두 개 일정이니까 압력의 변화는 결국 몰수로 치환해서 여러분이 판단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몰수가 압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일단 용기에
밀폐된 용기에 15몰의 산소, 자 산소가 15몰이 있습니다. 산소가 15몰. 자 그 다음에 헬륨이 25몰. 자 이거 두 개는 반응하지 않는 분자들이겠네요. 그죠? 반응하지 않아 서로 섞였다는 얘기겠고요. 이때 두 개가 섞인 이 혼합 기체 압력이 전체 압력이 8기압이래요. 8기압. 자, 8기압인데 이 중에 뭐라? 부분압이래요. 뭐 부분압이라는 것은 어떤 기체 A의 부분압을 구하라. 그럼 뭐의 몰분율? 몰분율 기억하셔야죠. XA의 몰분율에다가 전체 압력을 곱해 주시면 된다. 자, 몰분율이라는 것은 전체 몰수에다가 그 기체가 차지하는 몰수. 그렇죠? 네,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 수업 시간에 무조건 여러분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라는 거. 그죠? 이런 거 실수하지 마셔야 한다는 거. 그럼 부분압, 뭐의 부분압? 산소의 부분압이 됩니다. 그럼 산소는 여기다 적을까요? 산소 부분압이 얼마니? 라고 하면 산소의 몰분율을 하셔야죠. 두 개를 더합니다. 두 개를 더하면 얼마지? 40입니다. 40. 40분의 산소는 15만큼 있죠? 그거 곱하기 얼마? 8 해주시면 된다. 그럼 전체적으로 3이 나오죠. 3기압. 네, 무난하게 3번도 여러분이 답을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넘어가겠습니다. 4번. 자, 4번도 역시 일단은 우리가 이제 화학식, 그 다음에 몰에 관련된 내용에서 한 문제를 또 냈네요. 반응식, 양적 관계 개념이죠. 알루미늄과 브로민으로부터 브로민과 알루미늄이 만들어졌다. 자, 이거는 화학식을 정해줬잖아요. 알루미늄하고 누가 반응물, 브로민으로부터 자, 생성되는 물질의 화학식을 친절하게 적어줬습니다. 브로민화 6개가 된다. 그러면 반응전후 입자수 같아야 되니까 일단 개수를 완성해야 되겠지? 자, 알루미늄 2개네요. 그죠? 브로민은 6개가 됐으니까 3이 돼야 될 겁니다. 네, 이런 관계식을 완성하고 반응전후의 몰 관계를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알루미늄 몇 몰? 알루미늄이 4몰입니다. 알루미늄 4몰과 브로민이 8몰. 자, 그럼 얘네들이 반응 전에 3몰과 8몰을 집어넣었으면 반응이 일어난다 그랬죠? 반응이 일어나는 건 개수비를 따릅니다. 그럼 얘가 4몰, 2대 3으로 반응하니 얘는 4몰이 모두 없어지겠고 여기는 6몰이 생기겠고 여기는 2몰, 6몰이 없어지고요. 몰은 생략할게요. 2몰이 생성될 겁니다. 자, 없어지는 반응물은 빼주는 거고요. 만들어지는 건 더해주어서 반응 후의 결과를 알 수 있죠? 반응의 결과는 0, 여기는 2, 여기는 2. 그렇죠? 이런 식의 반응이 진행이 됩니다라는 얘기네요. 자, 이 중에 브로민의 최대 몰수, 브로민이 아니죠. 브로민과 알루미늄의 최대 몰수는 결국 요거 찾으라는 얘기잖아요. 반응식에서 전개해서 풀어봐라라는 얘기. 개수비대로 여러분이 놓고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도 무난하게 풀 수 있으셨다가 빨리빨리 풀어주셔야 한다라는 거 확인하시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5번 가보죠. 5번. 자, 5번은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를 골라라 그랬네. 자, 1번 격자 에너지. 자, 격자 에너지가 낯설다면은 이온 결합 물질의 격자 에너지는 그냥 이온 결합 에너지야라고 생각하시라 그랬습니다. 양이온과 음이온의 인력으로 있는 그냥 결합 에너지죠. 그럼 이온 결합 에너지를 결정하는 건 두 가지라 그랬죠. 입자와 입자의 거리가 크면 클수록 결합 에너지는 작고, 그다음에 얘네들의 그렇죠. 산화수가 크면 클수록 이온 결합 에너지는 커요. 그래서 녹는 점 끓는 점이 높아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죠. 자, 옳지 않은 거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1번 격자 에너지, 즉 이온 간의 결합 에너지는 이온 화합물이 생성되는 여러 단계 에너지. 이온 화합물이 생성되려면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나트륨 원자 Cl2가 얘네들이 반응을 해서 나트륨 이온이 되고 결합 에너지 끊어서 이렇게 되고 또 얘네들이 또 서로 간에 화합하면서 전기적 인력으로 결합하는 거. 이게 이온 결합 화합물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얘가 만들어지는 총 에너지, 결합 격자 에너지를 구하라는 얘기야. 그럼 이 과정에서 에너지 출입이 있을 거예요. 이 과정에서도 에너지 출입이 있을 거지요. 이 출입을 곱해야 되나요? 다 더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곱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틀렸죠. 자, 1번이 답입니다. 그럼 다른 거 이게 확실하다면 다른 거 볼 필요 없는 거잖아. 그거 바로 넘어가셔야 돼. 시간이 없으니까. 그럼 나머지 점검을 해볼게요. 틀린 겁니다. 2번 이온의 공간 배열에 같을 때 격자 에너지, 이온 결합 에너지는 이온 반지름이 작을수록 증가한다. 맞죠? 결합 에너지는 입자 크기가 작을수록 세집니다. 힘이 이거잖아요. 이온 결합력은요. 보통 R제곱분의 Q1, Q2라 그랬고 얘는 산화수고
산화수고 얘는 핵간가지, 즉 원자 또는 이온의 반지 이름을 이렇게 고려해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 크기죠. 이게 작을수록 입자 크기들이 작을수록 결합력은 커서 녹는 점이 높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번은 맞는 말이네요. 3번 공유결합 세기는 엔탈피로 측정할 수 있다. 공유결합 세기는 엔탈피로 측정할 수 있다. 그죠? 엔탈피라는 건 반응열이에요. 반응열. 우리가 반응열에 기억하는 건 이런 게 있었죠. 반응물의 모든 결합 에너지 합에서 생성물의 결합 에너지 합을 가지고 풀 수 있습니다. 그럼 엔탈피를 알고 어떤 반응 물질의 결합 에너지 관계를 판단할 수 있다라는 얘기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측정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공유 결합에서 두 원자 간의 결합수가 증가함에 따라 두 원자 간의 평균 결합 길이는 감소한다. 이건 뭐예요? 단일 결합이냐, 이중 결합이냐, 삼중 결합이냐에 따라서 결합 길이는 점점점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합 선수가 많을수록 결합 간의 두 원자 간의 결합 길이는 감소하는 거. 네, 맞는 말입니다. 네, 무난하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었죠. 자, 그 다음에는요, 6번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6번은 몰농도 계산하는 문제네요. 자, 이거를 그냥 무작정 푸시면 아마 틀릴 확률이 높으실 거예요. 0.1 몰농도에 뭐가 있니? NaOH가 있고요. 얼마? 24.4ml. 이 정도 존재하네. 이걸 중화하는데 이건 중화네요. 그러니까 완전히 중화라는 건 이 농도를 알고 있고 부피를 알고 있으니까 이거 두 개 곱하면 몰수잖아요. 이 몰수에 있는 OH-를 완전히 중화시킨답니다. 완전 중화라는 얘기는 pH가 얼마 만들어야 돼요? 7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일단 기본이죠. 수소이온하고 H+하고 OH-가 동일한 개수가 주어져야 돼. 그럼 OH 개수는 여기서 동일하게 있고요. 그다음 황산의 개수를 확인해 보셔야죠. 똑같네요. 얘는 얼마인지, 이걸 얼마인지를 구하는 거야. X 몰농도를 구하는 거고 황산이라고 주어졌죠. 자, 차이가 뭐냐면 얘는 한 분자당 OH가 하나 있어요. 이런 걸 1가라 그랬죠. 얘는 한 분자당 하나를 녹이면 수소가 2개가 나와요. 이런 걸 2가라 그럽니다. 그죠? 요거에다가 얘 부피 얼마 집어넣었다고? 20ml를 썼답니다. 자, 그럼 이 두 개가 완전 중화되려면 여기서 OH수와 H수가 같아야 되죠. 그러면 수소이온의 수와 OH-수가 같으려면 세면 되지. OH-는요, 몰수, 그죠? 어떻게 우리가 기억하시니? N1, M1, V1. 자, 이거는 몰수고요. 그죠? OH 수고, 그 가수를 곱하는 거죠. 그러니까 1 곱하기 얼마? 0.1 곱하기 24.4. 이 값이 누구랑 같다? 수소이온수. 자, 역시 전체 황산의 몰수 X 곱하기 20. 자, 밀리리터 단위니까 어차피 약분돼서 리터로 고칠 필요 없이 바로 그냥 이 중화 반응 양적 관계식으로 여러분이 해석해 주시면 돼요. 그럼 새로운 몰농도와 부피를 곱한 이 숫자와 이 숫자는 같은 몰수를 의미하니까 입자의 몰수니까 같죠. 대신 이 가수 대신에 얼마를 붙여야 되죠? 얘는 2를 써야 됩니다. 이거 전개시켜서 뭘 구해라? X를 구해라. 네, 다른 거 필요 없죠. 그럼 수식이 좀 복잡하죠? 나눠보면 얼마 나오니? 0.061 정도 나옵니다라는 겁니다. 네, 계산상에서 속도를 빨리 해라. 내용면에서는 어려움은 없는데 숫자의 계산, 곱하기 더하기 나누기 잘 해주셔야 한다. 자, 7번. 우리가 문제 풀 때 그런 이상한 숫자들 계산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렵고 복잡한 것들 연습할 때는 연습을 해주셔야 한다. 그럼 7번 보시죠. 500도씨 평형상수 K가 있습니다. 자, 평형상수 K가 얼마니? 48이래요. 자, 이 48이라는 K상수, 우리가 K상수라는 거 이렇게 기억하라 그랬죠. 반응물의 양분의 생성물의 양이 일정한 값으로 유지되고 있고요. K는 온도에 의해서만 바뀝니다. 근데 500도씨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K값 이건 안 바뀐다는 거죠. 이 반응이 진행될 때 H2와 I2가 반응하면 EHI가 만들어져. 이런 식의 관계가 나오겠죠. 이때 같은 온도에서 10리터 용기에 0.01몰, 0.03몰, 그다음에 0.02몰 요걸 집어넣어서 반응을 시작한대요. 자, 평형상수는 줬는데 얘네들의 몰수를 임의로 정의했죠. 자, 주의할 것은 전체 부피가 얼마다? 10리터. 우리가 평형 농도는 1리터가 기준이거든요. 그죠? 그럼 몰수가 나온다면 농도는 우리가 꼭 바꿔주셔야 돼요. 몰농도의 개념이죠. 몰농도는 부피당 몰수거든. 근데 여기서 전제 조건에서 몰수를 줬어요. 0.01몰, 얘는 얼마? 0.03몰, 얘는 얼마? 0.02몰을 줬죠.
그럼 얘네들이 얘라는 값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이 값을 통해서 이 값이 되고자 하죠. 자, 이런 걸 우리는 반응지수라고 얘기를 했었고, 반응지수는 평형상수와 동일하단 말이야. 그죠? 식을 그냥 집어넣으면 돼요. 그럼 얘네들의 반응지수, 자, 화학 평형 상태가 유지된다고 하니 반응물 H2와 I2의 곱은 HI의 뭐다? 제곱과 같다라고 하는 반응상수에 얘네들의 기본 반응 전에 우리가 실험하고자 하는 농도를 집어넣어야 돼요. 일단은 여기서는 딱딱 제곱이 맞아서 10리터를 고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어차피 없어지니까. 근데 숫자가 달라지면은 이건 고려하셔야 합니다. 자, 어떤 걸 집어넣어야 돼? 0.01을 여기다 직접 집어넣고 계산해도 상관없고, 원래는 어떻게? 10으로 전부 나눈 농도를 여기다 집어넣고 계산해 주셔야 합니다. 자, 이건 어차피 곱이니까 없어져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집어넣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럼 그냥 집어넣어서 계산을 한다면 결국 1대 3대 2네요. 그죠? 1대 3대 2. 그럼 거기 안에서 보시면요. 뭘 구하라는 얘기니? Q값의 평형을 이루기 위한 반응의 진행 방향을 예측하라 그랬죠? 그럼 그대로 어차피 비율이 다 동일하기 때문에요. 1 곱하기 얼마? 3분의 얼마니? 4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거 계산하면 얼마니? 1.333 이렇게 나오겠네. 그죠? 대략 반응지수 값은 1.3. 1.3이면요. K보다 훨씬 더 작아요. 그럼 K보다 작으려면 얘는 생성물 쪽의 양이 더 많아져야 되겠죠? 반응은요.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진행될 겁니다.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반응이 진행될 거야. 정반응 쪽으로. 따라서 문제 7번에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반응지수 집어넣고 반응 예측하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들어가 보죠. 자, 문제 8번. 자, 8번에서는 알코올의 산화예요. 알코올이죠. R은 ROH로 되어 있는 게 우리는 알코올이라고 합니다. 이 알코올 산화는 기억하시나 모르겠네요. 알코올의 산화에서 C에 따라서 알킬기라고 하는 거죠. 알킬기 개수가 이런 식으로 붙어 있고 OH 하나가 붙어 있네요. 이걸 우리는 1차 알코올이라고 합니다. 1차 알코올. 1차 알코올은 산화가 2번 됐습니다. 1차 알코올은 알데하이드 되고 카복시산. 근데 이게 2번 됐다는 얘기는 산화가 2번 됐다는 의미는 이런 거라고 얘기했죠. 여기 수소가 있잖아요. 수소가 떨어지는 게 산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입자는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면 중심 탄소에 비해서 수소를 몇 번 떼낼 수 있어? 2번 떼낼 수 있으니까 산화를 몇 번 일으킨다? 2번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아래 하나 더 붙죠? 아래 하나 더 붙으면 2차 알코올이라 그래요. 2차 알코올은 대표적으로 이소프로필 알코올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나중에 아세톤 되는 거 있죠. 케톤류가 되죠. 알코올이 케톤류 되는 건 2차 알코올. 그럼 여기서는 이 중심 탄소에서 수소가 하나밖에 없지? 그러니까 산화는 몇 번 한다? 한 번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 하나가 더 붙어요. 자, 이런 거는 3차 알코올이라 그래요. 그럼 이 중심 탄소에서 수소를 떼낼 게 없습니다. 산화가 되지 않아요라는 표현이죠. 그럼 이 알코올 반응 위에서 산화가 반응이 일어날 수 없는 거. 자, 1번은 수소가 가지고 있죠. 2개나 있어. 1차 알코올이에요. 당연히 산화 일어나고요. 2번도 2차 알코올을 얘기하는 거죠. 수소가 하나 붙어 있어요. 일어납니다. 3번은 OH가 2개 붙은 걸 이가 알코올이라 그래요. 근데 중심 탄소에 수소가 하나 있죠. 그럼 얘도 한 번 산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근데 4번은 몇 차 알코올이니? 3차 알코올이에요. 이거는 산화 일어나지 않아요. 그걸 잘 모르겠다면 3차 알코올은 산화가 안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바로 답을 찾아주셔야 한다는 내용이었고요. 그다음에 8번은 4번이 정답입니다. 자, 9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9번. 자, 9번. 화학전지를 우리가 많이 풀었는데 뭐 어렵게 나올 줄 알았지만 역시 기본적인 걸 물어보는 내용이었습니다. 화학전지의 표현. 여러분, 이런 게 갈바니 전지 중에 이런 전지를 뭐라 그래요? 염다리가 있고 전해질이 몇 개죠? 같은 이온이 전해질이 2개로 돼 있잖아요. 그죠? 전해질이 2개. 전해질이 2개 있는 걸 우리는 다니엘 전지라고 얘기를 했고, 다니엘 전지 특징은 전해질 2개 사이를 연결해주는 요게 우리는 염다리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화학전지에서는 왼쪽에 쓰는 것은 얘네들은 산화되는 거죠. 산화전지고요. 오른쪽에 쓰는 것들은 환원되는 전지를 얘기합니다. 화학전지에서 산화전지는 무슨 극이죠? 마이너스 극이고요. 환원전이 는 플러스 극이야 라는 거 기억하셔야죠.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화학전지를 표현할 때 이렇게 발을 형태로 씁니다. 자, 이 중에서 옳은 거 골라봅시다. 1번 단일선과 이중선이 있는데 단일선은 염다리다? 아니죠. 이중선이 염다리입니다. 이온의 이동 통로고 이온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통로. 자, 그래서 1번은 맞습니다. 틀렸습니다. 이중수직선은, 자, 2번 문제. 이중수직선이 왼쪽이
왼쪽이 환원전극이 아니라 무슨 전극? 산화전극. 마이너스. 반응성 큰 게 왼쪽으로 들어간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3번 전지에서 구리이온은 이가이온은 전극에서 구리로 환원된다. 자, 화학전지에서 구리 이가이온은요. 구리로 환원되느냐라는 거죠. 자, 여기서는 지금 뭐 하죠? 환원전이니까 당연히 뭐 하고 있는 거다? 환원된다라는 거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4번 전자는 외부 회로를 통해서 환원전극에서 산화전극이 아니라 산화된 전자가 어디로 간다? 환원된 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라는 얘기죠. 네, 틀렸다는 얘기네요. 9번에는 3번입니다. 역시 무난했던 문제. 네, 시간 걸리지 않고 이 문제도 전지의 기본 정의를 토대로 해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가봅니다. 10번 문제. 자, 다음은 25도씨 수용액 상태에서 산해세기. 여러분 산해세기 강의 기억하시나 모르겠네요. 산해세기에는 전기 음성도와 그 다음에 화학 결합 길이, 즉 결합 에너지의 차이로 산해세기가 결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산소산이 있죠. 산소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역시 산해세기가 세지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 그걸 정리한 문제가 되죠. 자, H2O와 이거는 뭐 안 봐도 될 것 같은데 몰라도 H2는 중성이잖아요. 그럼 H2S는 중성이 아니겠죠. 얘보다는 얘가 훨씬 더 산해세기는 셀 겁니다. 됐죠? 비금속 화합물은 액성이 산성 이런 거 먼저 염두에 두시고 화합물 물이다. 이게 뭔지 모르시더라도 이게 물이 pH가 7이고요. 비금속 화합물은 비금속이죠. 비금속에 있는 물질들이네요. 그럼 얘는 염기성이 아니라 산성과 관련이 있어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얘가 큰 거, 산해세기가 큰 겁니다. 여기서 또 만약에 실수로 산해세기가 큰 거 골랐는데 pH가 작은 거 골라 뭐 이런 걸로 오해하시면 안 되겠죠. 산해세기가 큰 건 pH가 작은 거 맞아요. 강산 약산 구하라는 거니까 여기서는 어느 게 더 수소이온이 훨씬 더 많이 내놓느냐. 자, 기억 맞는 말이고요. 자, 니은 HI와 HCl. 자, 이거는 HI와 HCl. 자, 뭐에 따라서? 결합 길이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에너지에 따라서. 자, 얘가 훨씬 더 얘보다 짧아요. 얘가 길죠. 훨씬 잘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얘가 더 강산이죠. 잘못된 표현이네요. 그 다음에 디귿. 자, 디귿은 전기음성도가 큰 게 들어갔을 때, 같은 구조에서 전기음성도가 큰 게 들어갔을 때에 수소가 더 많이 떨어지는 형태를 얘기하겠죠. 전기음성도 차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세트산하고 아세트의 염소로 이거 치환된 거죠. 치환된 수소 3개가 염소로 치환된 COOH입니다. 당연히 음성도가 수소보다 큰 것들이 붙어 있어서 얘가 얘보다는 훨씬 더 잘 떨어집니다. 강산입니다. 그 다음에 리을도 역시 전기 음성도를 물어본 거예요. HBrO와 HClO가 있어요. 자, 그럼 얘네들 중에 어느 게 더 강산이냐라고 비교했죠. 네, 둘 중에 얘네들 중에 전기 음성도가 큰 게 강산이야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얘네들 옳은 건 기역, 디귿, 리을입니다. 자, 산해세기를 우리 수업 시간 동안에서 정리를 한번 하셨다면 이 문제도 뭐 무난하게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자, 일단 10번까지 확인해봤어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0번까지는 크게 무리가 없었던 문제들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중요한 건 시간을 얼마나 좁힐 수 있었느냐, 이것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11번 들어가 봅니다. 11번. 자, 문제 11번. 자, 화석연료 주된 탄화수소가 있어요. 자, CnHen 플러스 2라 그러지. 자, 이게 뭐예요? 그렇죠. 이거는 알케인족입니다. 알케인족. 포화탄화수소죠. 자, 지금 근데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자, 이루어져 있고요. 소량의 황질소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 이제 질소 화합물들이 이제 또 들어갔다는 얘기겠네요. 또 황도 있고요. 그죠?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된 탄소 화합물이라는 얘기죠. 화석연료는. 이때 화석연료 연소에서 에너지를 얻을 때에 산성비, 스모그. 자, 산성비, 스모그 우리 오염할 때 정리했었죠. 산성비와 스모그의 주된 원인은 두 가지라 그랬죠. 황산화물하고 뭐죠? 황산화물, 그다음에 질소산화물이에요. 자,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을 토대로 산성비와 스모그. 황산화물은 런던형 스모그, 질소산화물은 광학 스모그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산성비도 얘네들이 주된 원인이죠. 얘네들이 산성비와 스모그 원인이니까 이거 아닌 거 고르시면 되는 거죠. 그럼 결국은 황이나 질소가 포함한 산화물 2, 3, 4번 제끼고 1번 이산화탄소. 이거는 산성비의 원인 물질이 아니죠. 산성비는 원인은 아니지만 산성비는 기준입니다. 이산화탄소는 산성비의 기준. 얘가 한 pH 녹아 있으면요 탄산이 만들어지고요. 이 탄산의 pH가 얼마? 한 5.6이 되는 거죠.
5.6이면 산성은 맞아요. 근데 5.6보다 작아야 산성비라는 얘기입니다. 얘가 5.6이 되는 거는 탄산이 아무리 깨끗해도 이산화탄소가 용해되어서 탄산의 pH를 결정하기 때문이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11번에도 계산 형태 문제가 아니라 이론적인 오염물질이죠. 우리 지방직에서는 오염에 관련된 문제는 한 문제씩 꼭 실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실었으니 확인 꼭 해두셨었고 아마 맞추지 않았을까? 내심 한번 기대해 봅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2번에서 원자들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거. 자, 여기서 원자 번호가 있고요. 원자 번호, 그 다음에 주어진 게 양성자 수, 그 다음에 전자수, 그 다음에 중성자 수, 그 다음에 질량수예요. 자, 이 관계를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원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원자라고 한다면 뭐라 그랬죠? 원자는 항상 무슨 수하고 무슨 수가 똑같아야 됩니까? 원자는 무조건 이 두 개의 수가 똑같아야 됩니다. 즉 양성자와 전자수는 모든 원자는 다 같죠. 그럼 양성자와 전자수가 같다면 양성자는 또 누구의 수죠? 원자 번호의 내용이 양성자죠. 그럼 결국 이 문제에서는요, 원자라고 했으니 원자 번호, 양성자, 중성자가 모두 어떤 거? 같은 거 고르셔야 돼요, 빨리. 그럼 일단은 같은 거 고르면 어디죠? 2번 아니면 3번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 더 따진 건 질량수잖아요. 질량수는 양성자에다 뭐 합한 거니? 중성자 합한 거죠. 그럼 양성자, 중성자 합할 필요는 없네요. 옆에 있는 거 합한 거잖아요. 중성자와 이 전자를 합해도 상관없죠. 수는 동일하니까. 자, 일단 중성자 수, 양성자 수 합해보면 네, 각각 요게 질량수를 표시하고 우리가 원소 표시 형태에 6개, 13개가 나왔어요. 어떻게 해석하는 거죠? 양성자 6개에 얘는 질량수가 양성자와 중성자로 돼 있으니 얘가 6개고요. 얘는 몇 개 돼야 됩니까? 7개 돼야 합이 13이 되겠죠? 이게 질량수를 표시하는 부분이지. 네, 요걸 찾으라는 소리네요. 자, 이거 맞는 거 2번이겠네요. 그죠? 3번에는 16인데 그 표시가 산소 표시가 어떻게 돼 있죠? 산소 표시는 8에다가 얼마? 17로 표시돼 있어요. 지금 여기서는 그 교재 보시면 시험 문제 그 보시면은 양성자와 전자수가 88이니까 16 나오는 거 질량수 맞죠? 그러니까 16을 써야죠. 17로 써 있으니까 틀린 답입니다. 그러니까 12번에는 2번이 정답입니다. 네, 무난하게 여러분이 맞추실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들어가 봅니다. 자, 계수균형 맞추기. 이것도 우리 연습 많이 했었던 거예요. 좀 숫자가 좀 복잡한 거였었지만 뭐 무리 없죠. 한번 써보죠. 8개 이렇게 된 거, 와, 산소가 있어요. 자, 반응하면 탄화소는 이산화탄소하고 물 생기는 거 맞죠? 자, 계수 어떻게 맞추라고요? 탄소수 똑같아야 되고 수소수 같아야 되고 산소수 같아야 돼. 탄소 8개 있네요. 탄소 8개 있으니 여기다 써보면 얼마냐? 8. 수소 18개 있죠? 얼마죠? 2개 있으니까 9개, 2, 9, 18 돼야 돼. 그럼 산소 2, 8이 16, 9 모두 얼마니? 2, 8이 16이면은 9에다 25개네요. 그죠? 근데 여기 2개 있으니까 얼마? 2분의 25. 근데 모든 개수는 정수로 써야 합니다. 따라서 2, 25, 16, 18이 되고 이걸 전부 뭐 하라는 소리예요? 다 더해라 라는 소리겠죠. 이 다 더하면 61 나옵니다. 네, 이거 무난하게 역시 빨리 계산해 주시기를 부탁드렸었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14번 들어가 봅니다. 14번. 자, 14번 문제. 다음은 중성 원자 A, B, C, D의 전자 배치. 자, 이렇게 원자의 전자 배치 나오면 먼저 해야 될 게 뭐라 그랬지? 원자를 써 그냥, 그치? A 얼마? A가 누구냐? A는 저 원자잖아요. 원자는 그 안에 전자 배치, 오비탈 배치에 있는 숫자가 전부 다 양성자 수겠죠. 전자 수가 양성자 수. 왜? 원자니까 양성자와 전자 수는 같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A는 리튬이 될 거예요. 그죠? 자, B는 누굴까? B는 전자가 모두 7개 있어요. 7개는 누굽니까? 질소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C는 누구죠? 네, 모두 11개. 11개면은 원자 번호 11번 나트륨. D는 누구지? 모두 16개. 그 황이네요. 자, 일단 원자들을 먼저 써주시고, 자, 여기서 이제 하나씩 살펴봅니다. 자, 1번. A는 바닥 상태 전자 배치다. 자, 속으면 안 돼요. 얘네 전자 배치가 1S에 2개, 2S에 하나가 바닥이에요. 그죠? 여기 잘 보셔야죠. 여기 몇 S로 나와 있어요? 3S로 나와 있습니다. 바닥이 아니라 어디로 가 있는 거야? 들뜬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 틀린 거예요. 옳은 거 옳은 겁니다. B의 원자가 전자수는 4개다. 원자가 전자수는 최강 전자수, 조개수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B는 질소죠. 질소는 15족입니다. 원자가 전자수는 최각에 5개가 있어요. 틀렸습니다. 3번 C의 홀전자 수는 D의 홀전자 수보다 많다. 자, 나트륨은 홀전자 몇 개였니? 하나. D는 16번이죠. 산소 16쪽에 있는 거 뭐죠? 2개 있습니다. 그렇죠. 홀전자 10, 12,
3210 기억하시죠? 1012 3210 거기에서 족에 따라서 여러분이 빨리 판단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1이고 2네요. 그죠? 홀연자 수는 C의 홀연자 수가 D보다 많지 않아요. 틀렸습니다. 4번 C의 가장 안정한 형태 이온은 C 플러스다. 자, C의 가장 안정한 형태 이온은 당연히 나트륨이 이온이 되려면은 플러스일까를 갖는다라는 거. 오케이? 자, 이렇게 한번 우리가 정리된 것들 확인해 주시고 실수 없이 푸셨어야 했습니다. 요거 오해할 수 있어요. 1번 이런 것들 여러분이 너무 시간이 없다면은 꼼꼼히 못 보는 경우가 생기니까 이런 거 실수하지 않으셔야 했던 문제입니다. 자,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15번. 자, 메테인과 에테인에 대한 설명이에요. CH4와 C2H4. 자, 메테인은 단일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물질이었고요. 에테인은 이중 결합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형태의 물질입니다. 그죠? 자, 이때 확인해 보겠습니다. 탄소의 중심 결합각도 얘는 109.5도 기억하시고 얘는 결합선 3개라고 생각하시면 뻗는 입체수 3방향이니까요. 얘는 얼마다? 얘는 120도 평면구조 차이 있죠. 그래서 메테인이 에테인보다 크다? 틀렸습니다. 2번 메테인의 탄소 혼성 오비탈 수죠. 자, 결합선 수가 4방향으로 뻗어 있다면은 자, 원자 오비탈이 몇 개 필요하다는 소리냐면은 4개가 필요하다는 소리예요. 그럼 얘는 s 오비탈과 p 오비탈 3개가 결합해야 되니까 이런 경우는 sp3 오비탈, 3 혼성 오비탈. 자, 이 경우도 한 번 더 해보면 얘는 결합선이 3개란 말이야. 그럼 결합선이 뻗는 방향이 3개란 얘기는 원자 오비탈이 3개가 필요한 거거든요. 3개면 요거 하나와 요거 2개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s 하나와 P 2개가 필요한 거죠. 얘는 sp2 혼성 오비탈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2번은 틀린 말이죠. 자, 3번 메테인 분자는요. 탄화선은 모조리 무극성 분자입니다. 틀린 말이고 4번 에테인은 이중 결합을 가지고 있죠. 불포화 탄화수의 대표적인 성질이 첨가 반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첨가 반응, 브롬의 탈색 반응이겠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15번에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입니다. 16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6번. 자, 문제 16번. 역시 몰롱도에 있는 아세트산과 K값을 가지고 물어봤죠. 자, 이거를 한번 보죠. 0.1 몰롱도와 아세트산을 반응시킵니다. 이때 Ka 값이 주어져 있어요. Ka 값이 얼마다?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자, 이 Ka 값은 얘 값이 이온화 상수값은 온도가 변하지 않으면 어쨌든 이거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걸 명심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자, 여기 얘 몇 밀리리터? 20ml래요. 자, 여기에 0.1몰 농도. 이제 중화를 시키겠죠. 0.1몰 농도의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얼마? 10ml. 이거를 첨가한 후에 두 개를 합쳤을 때에 뭘 구해라? pH 구해라. 자, 여기서 말릴 수가 있어요. 근데 딱 한눈에 보셔야 돼요. 자, 여기의 개수는 몰농도에다 부피 곱하면 개수죠. 얘 개수, 즉 수소이온의 개수 또는 아세트산 이온의 개수 따져보면은 모두 몇 개입니까? 네, 곱하면 그냥 2개겠죠. 얘는 몇 개죠? 1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입자수가 2대 1이죠. 얘는 약산이고 강이네요. 그 약산에 대해서 강한 게 절반으로 들어가면 이걸 우리는 반당량점 완충용액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입자수가 붙어 있는 것과 얘를 통해서 이온화된 게 1대 1인 거예요. 즉 아세트산 이온과 아세트산의 비가 1대 1이죠. 자, 이러면 완충작용이잖아. 그 완충용액에서 특징이 뭐죠? pKa는 뭐지? pH예요. 완충용액일 때는 바로 pKa는 pH예요. 그럼 바로 뭘 구하면 돼요? 마이너스 로그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 pH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바로 구하셔야 돼요. 이걸 뭐 어떻게 해서 빼주고 중화 반응하고 남는 걸 다시 용액 부피 합이니까 30 해가지고 나눠서 하지 마시고 그럼 이 문제는 놓친 거죠. 자, 완충 용액이라는 걸 판단하셔서 빨리 바로 이걸 가지고 풀어주셔야 한다. 형 이것도 모르겠잖아. 잘 생각이 안 나죠? 근데 거기에 로그 값이 로그 1.8을 줘버렸잖아. 그럼 이걸 그대로 쓰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걸 나누거나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그러려면 완충 용액 생각난다면 바로 들어가서 계산을 해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이거 계산하면 얼마예요? 로그 계산하면 5 마이너스 로그 1.8이니까 이거 빼주면 5보다 작은 값 얼마? 2번이 나오죠. 굳이 또 계산할 필요 없어요. 5보다 작은 값이잖아요. 0.25면. 그럼 이 세 개 보기 중에서 5보다 작은 거 2가 될 수는 없지. 0.2니까. 4가 4로 돼 있는 정수 부분을 찾아서 바로 계산하시면 돼요. 일일이 계산할 필요는 없는 거죠. 답만 일단 우리가 빨리 시간 내에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7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7번. 자, 다음은 오존층 파괴 주범으로 역시 프레온가스에 관련된 반응식입니다. 자, 여러 가지 단계 반응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하나씩 보죠. 1번. 가반응을 통해 탄소는 환원되었다. 자, 가반응을 통해 지금 옳지 않은 거 구하는 거예요. 탄소는 환원되었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럼 산화수의 변화를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돼요. 산화수라는 건 C와 지금 프레온가스가 뭐예요? 가반응에서 CL이 2개 있고 F가 있죠. 자, 이런 상황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CL 하나를 뭐했죠? 띄어갔습니다. CL 하나를 띄어놓은 상태지. 그럼 산화수가 변하겠죠. 이쪽은 전부 다 뺏길 거예요. 뺏기면 4 플러스입니다. 자, 근데 이 반응이 하나가 없어졌어요. 그럼 뺏기는 건 몇 개밖에 안 돼요? 3개밖에 안 되죠. 4 플러스가 3 플러스 이런 식으로 바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숫자가 뭐했죠? 줄어들었으니까 뭐 한 거니? 환원되었습니다. 맞습니다. 2번. 나반응에서 생성되는 ClO에는 홀전자가 있다. 자,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CL은 자, 이거는 이온이 아니에요. 그냥 CL이라는 원자들이 결합을 한 겁니다. 그 CL은 최각전자가 몇 개죠? 7개예요. 7개. 그죠? 옥텟 규칙 만족해야 돼요. 그럼 산소가 있죠. 산소는 최각전자 6개죠. 6개면 일단 공유결합해야 되고요. 그죠? 자, 배유결합할 수도 없죠. 자, 그다음에 얘네들 이렇게 존재하는 놈입니다. 그럼 결국 하나의 쌍을 형성하지 못하는 입자가 존재하죠. 이걸 우리는 홀전자라 그래. 그럼 이게 더 안정하기 위해서는 보통은요. ClO 우리는 마이너스 형태를 띠게 되죠. 요 한 부분을 다른 걸로 뭐하죠? 전자가 외부로 들어와서 채워서 만족한 이온이 되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건 화합물 상태니까 전자가 부족한 불안정한 물질이다라는 얘기죠. 중간 생성물이라 그래. 온전히 존재하기가 어렵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 홀전자 있는 거 2번 맞아요. 자, 17번입니다. 13번. 분자, 오존 분자 구조의 파이 결합은 비편제화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 비편제화라는 얘기는요, 공명이라는 소리잖아요. 편제는 나눠진 소리고, 비편제는 공명이란 거야. 불규칙하게 전자 파이 결합이 서로 공명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존의 기본 구조는요, 이런 구조예요. 근데 이런 구조는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얘네들은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같은 모양이죠. 그럼 이런 건 뭐라 그러죠? 공명구조, 벤젠의 구조와 동일한 구조, 공명구조다. 만약에 비편제라는 말을 이해 못했다면 이게 뭘까 고민스러웠었겠죠. 그럼 고민스러우면 패스해야죠. 그 다음에 오존, 네 번째 보면 오존의 분자 구존의 결합각은 180도가 아니죠. 요거는 얘네 비공전자성이 하나 존재하잖아요. 그럼 존재하니까 180보다는 작아. 그럼 정확히 틀린 것은 4번이니 요것이 틀렸어 라고 골라주셔야 합니다. 만약에 보기 중에 모르는 게 있으면 빨리 패스하세요. 그리고 다른 걸 좀 더 확실한 걸 찾고 확실한 게 없으면 그게 답인 거죠. 내가 모르는 형태가 답이 될 수밖에 없죠. 자, 18번 들어갑니다. 자, 18번. 자, 몰 질량. 우리가 몰 질량이라는 표시 씁니다. 몰 질량은 다시 얘기하면은 분자량이에요. 화학식량이죠. 그죠? 화학식량. 자, 금속. 이거 원자량을 얘기하네요. 그죠? 금속에 대한 문제니까 몰 질량이 얼마짜리? 56짜리. 자, 금속 M의 원자량이 얼마다? 56입니다. 자, 이 M을 금속 M 112g을 산화시켜 실험식이 MXOY인 산화물 160을 얻었다. 이거네요. M을 산소랑 반응시켜 MXOY를 얻었다. 자, 근데 M의 질량이 얼마다? 112g. 근데 산화물의 질량이 얼마니? 160g. 그럼 먼저 떠올리는 게 질량 보존의 법칙 떠올리셔야 합니다. 잘 됐네요. 112, 160. 그럼 다 더하면 얼마입니까? 이거 합해서 얘가 같아야죠. 질량 보존돼야죠. 그죠? 얼마일까요? 48인가요? 48 정도 되네요. 그죠? 산소 질량은 48이야. 그치? 그럼 얘가 만들어진 얘네들은 여러분 원자량, 분자량으로 나눠서 비를 세워도 되고요. XY. 그죠? 얼마로? 얘가 얼마라고요? 56이고 얘는 얼마입니까? 32네요. 그럼 몇 대 몇이 나오죠? 얘네들 약분하면 얘는 2네요. 얘는 얼마일까요? 2분의 3인가요? 계산이 4, 8, 32, 4
68, 48, 68, 48이죠. 그렇죠. 68, 48. 2분의 3이네요. 그죠? 2분의 얼마? 3이 되네요. 맞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2배의 2몰수의 2분의 3이죠. 그럼 2분의 3인데 중요한 건 원자의 Y 값입니다. X가 몇 개짜리니? 요 산소는 2개짜리예요. 얼마? 2를 곱한 상태죠. 나눠주면 결국 B는 몇 대면? 2대 3. 그러니까 얘는 M2, O, 3 이런 식의 실험식을 여러분이 찾아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X와 Y는 2와 3인 거 1번을 고르셔야 됩니다. 자, 19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9번. 자, 19번은 H2와 ICL입니다. 자, 수소와 그다음에 뭐다? ECL. 자, 이것이 기체 상에서 반응하여 얘네들이 새로운 걸 만든다는 거죠. 얘들이 화학 반응해서요. 뭘 만들어냈답니까? I2와 HCl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개수를 맞춘 거죠. 여기가 2가 써주시고 그다음에 여기도 2 써줍니다. 자, 이런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 반응이 다음과 같이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메커니즘 나와서 반응 속도 문제가요. 좀 수월하게 나왔네요. 이 중에 가장 느린 거, 즉 1단계가 속도 결정 단계가 되겠고, 그럼 이 전체 반응 속도 반응식은 가장 느린 속도 결정 단계에서 반응이 진행되니까 개수를 그대로 사용하면 되겠죠. 그럼 얘네들은 전체 속도식이 어떻게 나온다는 얘기죠? K 값에다가 H2 그다음에 ICL. 자, 단계 반응에서 느린 단계를 그대로 쓰라는 얘기지, 그지? 이렇게 쓸 수 있는 식을 골라라라는 얘기죠. 몇 번인가요? 3번 고르셔야 합니다. 어설프게 1번 고르시면 안 됩니다. 이 앞에 있는 요걸 가지고 그냥 속도식을 쓰면 안 되죠. 단일 단계 반응이 아닌 이상은 다단계 반응에서는 여러분이 하나씩 다 고려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20번 보겠습니다. 문제 20번. 자, 마지막 문제네요. 자, 다 화합물들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자, 이거는 DNA와 아미노산에 관련된 내용들이죠. 자, 하나씩 보시면 알라닌, 아미노산은 C에 HR, 카복시산, 그 다음에 아민기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아미노산이라고 그러고, 아미노산은 뭐와 관련이 있다? 단백질과 관련이 있습니다. 단백질. 그건 단백질이에요. DNA라는 관계가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가고요. 자, 데옥시리보스. 자, 데옥시리보스라는 건 DNA입니다. 그죠? DNA. 디옥시리보스 누클레오 엑시드라 그랬어요. 자, DNA 기본 단위를 누클레오타이드라 그랬고, 뭐가 인산, 그죠? 인산과 뭐가 연결된 거예요? 오탄당이라 그랬죠? 이게 디옥시리보스, 오탄당. 그 다음에 이것이 염기. 질소가 고리 모양으로 포함된 염기, 이게 유전 정보고요. 얘네 두 개는 DNA 골격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그랬거든요. 자, 그게 디옥시리보스, 이게 오탄당입니다. 데옥시리보스, 이게 오탄당 그림이 우리 나와처럼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 사이토신은 염기죠. 사이토신이 작은 구안인입니다. 수소 결합이 3개로 돼 있고 상보적 이중 결합을 한다, 수소 결합을 한다라는 얘기죠. 자, 이거에 대한 설명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1번, 간은 누클레오타이드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다. 아니죠. 이건 뭡니까? 아미노산, 단백질 단위입니다. 틀렸고요. 2번, 간은 브랜스로리 산염기 작용할 수 있습니다. 수소 내놓기도 하고 수소를 얻기도 하겠죠. 수소 이온을 얻어서 내놓고 얻을 수 있는 거. 비공전자성을 갖고 있는 질소는 수소를 얻을 수 있는 물질이죠. 그것도 탄염기로 작용하는 물질입니다. 근데 이것이 정답이죠. 3번, 나는 단백질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다. 자, 나는 DNA, 오탄당입니다. 데옥시리보스. 자, 이거는 DNA죠. 틀렸고요. 4번, 디옥시리보스 DNA에서 단은 인산과 직접 연결된다. 자, 무슨 소리야? 이 DNA DNA에서 다가 뭐죠? 다는 사이토신이에요. 사이토신은 인산과 직접 연결되지 않습니다. 당이 끼어 있죠. 그죠? 이건 틀렸습니다. 정답은 몇 번? 2번입니다. 자, 우리 지방직 9급 환경직 모의고사를 실전 문제를 풀어봤는데, 기출 문제를 풀어봤는데, 난이도 면에서는 이렇게 높진 않았어요. 그렇죠? 많이 어렵진 않은 상태였습니다. 여러분이 기본 실력을 충분히 발휘하시고 실수하는 부분만 줄였다면은 아마 좋은 성적이 얻어졌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